내가 대학 교수요, 내가 영어 교육학 전공했어, 내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할 학원 강사요, 이러는 분들이 아직도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진짜 이유 2, 2탄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부자농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의미 깊은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콘텐츠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한국 사람이 왜 영어가 안 되는지 그 진짜 이유 1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편에서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노력,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서도 영어가 안 되는 첫째 이유는 전문가들의 비전문성 아니면 전문가 집단의 무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직도 대한민국 영어 교육계에서는 동사란 말 쓰고 부정사라는 말 쓰고 준동사란 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사가 아닌 동상사, 부정사가 아닌 미정사, 준동사가 아닌 변신동사, 이렇게 그 문법 용어가 직관적으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문법 용어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대학 교수요, 내가 영어 교육학 전공했어, 내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할 학원 강사요, 이러는 분들이 아직도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진짜 이유 2, 2탄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다리만 짚다 말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상당히 구조적인 거죠. 충분히 아시겠지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대표적인 이 동양 언어,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런 서양 언어, 이 두 언어 사이에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국, 영연방 계열의 호주,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차를 운전을 하면 핸들을 오른쪽에다 설치해서 운전을 합니다. 도로도 당연히 좌측으로 달립니다. 우리는 도로도 우측으로 달리고 핸들도 그래서 좌측에 있죠. 왜냐하면 추월을 하려면 시야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달리는 주행도로와 핸들의 위치는 반대로 놓아야 효율적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서 추월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일본의 잔재로 기차는 아직도 철로는 좌측으로 주행을 하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전철 타면 상행선이 다 왼쪽에 있죠. 하행선이 다 오른쪽에 있고, 서로 교차해서 달릴 때 철로는 여전히 좌측이지만 도로는 우측인 거죠. 이렇게 우측 핸들과 좌측 핸들, 우측 통행과 좌측 통행, 이거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둘 사이에 엄연한 절대 장벽이죠. 그렇듯이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가. 서양 언어의 대표 영어와 동양 언어의 대표 한국어는 이 오른쪽 핸들, 왼쪽 핸들처럼 절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금단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주소의 스타일. 우리나라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이렇게 큰 데서 작은 데로 내려가지만 서양은 539번지 라이트 스트리트,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스테이트, USA 이렇게 주소가 서로 거꾸로 돼 있죠. 큰 데서 작은 데로,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름 그렇죠. 한국은 성 플러스 이름. 시진핑, 등소평, 한국의 이재명, 윤석열 다 성 이름 이렇지만 미국은 조 바이든, 보락 오바마, 빌 클린턴 이렇게 다 이름성, 이름성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용법만 해도 늘 예로 들듯이 for 엘리제, for는 위하여고 엘리제는 그 위하는 목적물이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그런데 우리는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for 엘리제, 엘리제를 위하여. 서로 위치가 교차되어 있죠. 거꾸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랬을 때
우리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접속사가 뒤에 오잖아요. 그런데 after I graduated 이렇게 after가 서양은 먼저 오지만 우리는 뒤에 오죠. 다 온통 모든 것이 다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좌측 동행, 우측 동행처럼 다 서로 거꾸로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 언어는 절대적으로 1차원의 위치관계를 갖습니다. 말이 더블로 올 수가 없죠. 글이 두 줄로 글이 막 쓰여질 수는 없죠. 오직 1차원 일직선상에서 앞이냐 뒤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양 언어는 수식어들이 형용사 성분이 수식 받는 명사 성분의 앞에 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the place where I live in 이랬을 때 서양 언어와 우리말이 이렇게 정반대의 위치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글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고 중국어 한자어의 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국적 대범 뭐 이렇게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렇게 무슨 적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형용사화시키는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소시적 행동 어린아이 시절의 행동 이런 게 소시적 행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적이라는 개념은 형용사화시키기도 하지만 그게 소시의 행동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소시적 이렇게 적자가 붙어서 그게 형용사화 됐다는 얘기는 소시의 행동 이렇게 소유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마스터 전치사는 뭐뭐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용과 피형용,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는 이렇게 형용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 형용의 마스터 조사가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의자가 안 나타나도 거기에는 의라는 문법 관계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택시면 경기도의 평택시 이런 거죠. 전라도의 평택시가 아닌 경기도의 평택시 이렇게 경기도 평택시 그러면 경기도와 평택시 사이에 의라는 소유격 조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서양 언어는 이게 of라는 전치사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93번지 of Right Street 이랬을 때 우리가 쓰기는 493, Right Street 이러지만 이거는 493 of Right Street 이런 거죠. 그러면 of Right Street은 of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앞을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반면에 우리는 이 of 전명구라는 형용사구가 뒤에 이렇게 붙는 서양식 언어가 우리는 앞에서 뭐뭐의 뭐뭐 이렇게 경기도의 평택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늘 수식이 되는 거죠. 그 앞에 더 형용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기도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거죠. 그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결국은 상황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시적, 한국적, 중국적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적자가 그 앞에 단어를 형용사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형용사 적자가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 그랬을 때 워더 구워지야 그랬을 때 워더 구워지야 했을 때 워더의 더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어더 총칭리 중국의 사장님 중국 적할 때 적은 중국에서는 이게 소유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중국어의 더는 우리말 개념의 의와 같은 건 거죠. 그래서 이 적자가 형용사화 시키기도 하지만 그 의미의 문법적인 가치는 무슨 적 이렇게 하면 그 단어가 한국의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한국적 아름다움 한국의 미 이런 식으로 중국도 중국적 대범 이랬을 때에 적은 그 단어를 형용사화 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그게 소유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거는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마스터 조사는 뭐뭐 노 이런 거죠. 노.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주소도 니혼노 토쿄노 신주쿠구노 이렇게 한국말의 의가 전체적인 문법 구조를 지배하듯이 일본도 뭐뭐노 이게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의, 중국의 적, 일본의 뭐뭐노 이런 식으로 이 조사가 붙는 단어가 형용사가 돼서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하는 이게 마스터 동양 언어라면 서양은 뭐뭐의 어브 전명구, 프랑스어의 노트르담 드 파리 그랬을 때 드 파리의 드는 어부인 거죠. 역시 스페인어, 이태리어 다 드, 대, 디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서양 언어는 어부 스타일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늘 수식하는 이 구조가 지배적이듯이 동양의 의, 중국의 적, 그다음에 일본의 노 이런 게 우리는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구조가 된다. 이 마스터 레벨의 언어 구조가 우리 한국인이 영어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왼쪽 핸들에 앉아서 운전하던 사람이 오른쪽 핸들을 갑자기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어색하다. 이거를 오늘의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게 되는 진짜 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결국은 왼쪽 핸들 운전과 오른쪽 핸들 운전 이렇게 절대적으로 같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어와 한국어의 현주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문해 보시면 영어 문장이 있죠. I'm going to the bank for the purpose of withdrawing cash. 이 영어 문장이 한국어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하자면 시작되는 한국말의 각 단어가 그러니까 한국어 어순이 쭉 진행될 때 영어의 어순이 거꾸로 제일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오고 있음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하얀색이요, 캐시, 인출할 이게 분청색이요, of withdrawing, 인출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for the purpose 노란색이요, 은행에 to the bank 거꾸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going 가는 am 상태이다 가는 상태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순 구조가 적나라하게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기정의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제 한국어는 한국말 하는 사람은 영어가 어렵다는 거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영어는 영어식으로 접근하는 우리가 되어서 전치사 놓고 목적어 명사 갖다 놓고요. 동사 놓고 동사의 목적어 이제 갖다 놓고요. 접속사 놓고 필요한 절 갖다 놓고요. 영어 문장 모든 것이 다 뒤에 더 필요하면 더 뒤에 더 필요하면 더 뒤에 수식어를 계속 배치하시는 그런 영어 습관으로 새로 거듭나야만 완전 거듭나기는 어렵고요. 적당히 거듭나야만 영어가 그래도 적당한 수준은 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 정말 실용적이고 진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데에 꼭 필요한 핵심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